네, 2026년 5월 6일 이정훈입니다. 북한이 헌법을 개정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통일부에서 기자단 대상 언론 간담회를 하면서 북한의 새 헌법을 소개를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뭐냐? 북한의 영토를 규정한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러시아 연방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북쪽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는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것을 영토로 하고 거기에 있는 것을 영해와 영공으로 삼는다. 대한민국을 거론했습니다. 즉 그전에는 통일을 주장했었죠. 남반부 자기네 노동당 강령에는 남조선 혁명 그리고 이제 북한 헌법에는 통일을 주장했었는데 이 통일을 다 포기하고 자기네 영토는 대한민국 북쪽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남쪽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질구질한 얘기 몇 개도 있습니다. 구질구질한 얘기는 뭐냐? 김정은을 이가 국무위원장이죠. 국무위원장이 국가수반이다. 국가원수란 얘기죠. 그리고 그가 독점적으로 핵무력 지휘권을 갖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머지는 쏘쏘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간단하게 해설드리겠습니다. 몇몇 학자들을 공부 많이 해주신 분들은 북한이 NLL에서의 영토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거는 우리와 마찰이 있을 걸 염려했다. 그런 식으로 해설하는데 저는 그런 해설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이런 헌법을 만든 거는요. 미국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공격할 조짐을 보이면 즉각적으로 핵미사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은 절대로 할 리가 없죠. 미국이 하는 대북 공격은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함과 동시에 첫날 첫 시간에 핵 무력 독점적 지휘권을 갖고 있는 김정일을 죽여야 되는 걸로 귀결됩니다. 왜 북한이 이란처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헌법을 바꿨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은 누구로부터 독립했습니까? 누구로부터 누구로부터 독립했습니까? 제가 가끔 술자리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열이면 열, 거의 일본으로부터 독립했지, 그럽니다. 저는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엔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금방 알아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을 하죠. 그 전에 원폭 2발을 맞고 항복을 하면서 만주에 있던 일본군은 소련군한테 항복하고 중국에 있던 일본군은 지금 대만에 있는 중국군한테 항복하고 일본에 있던 일본군은 미국한테 항복합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에 있던 이 일본은 이제 미군이 상륙해오고 그 전에 소련군이 들어올 때 양쪽으로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제한테 통합돼 있다가 해방은 됐는데 해방을 시켜준 주체가 누구냐? 일본을 항복시킨 주체가요. 군대로 얘기하면 미군하고 소련군이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뭐가 들어가느냐? 바로 우리가 독립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황제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순종 참 나쁜 놈이죠. 나라를 팔아먹었잖아요. 팔아먹었지. 한일 합방해주고 나서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일부였기 때문에 이 점령한 일본을 어떻게 요리하느냐는 전적으로 연합군 마음입니다. 참고로 독일이 5월 8일을 항복합니다. 근데 독일은 5월 9일을 항복했다 그래요. 소련은 왜 그런가 하면 소련이 한 3시간 더 먼저 가죠. 수도가 모스크바가 동쪽에 있다 보니까 그 시간으로 따져서 그런 거고 밤 11시쯤에 항복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은 5월 9일이 되죠. 그런데 이 당시 독일의 수도 베를린, 지금도 그 자리입니다만은 상당히 영토에서 보면 동쪽에 있습니다.
항복하는 시점에 베를린을 점령하는 거는 소련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군들은 베를린까지 못 가죠. 그래서 항복을 했을 때 소련이 딱 점령하니까 그때는 연합군이 지금 안보리 5대 2사국, 유럽에서는 중국이 빠진 네 나라죠. 미, 영, 불, 소. 그래서 미국이 막 항의를 해서 그게 합의가 돼갖고 베를린만은 절반을 띄어서 미국, 영국, 프랑스가 점령하게 해줍니다. 대신에 미국, 영국, 프랑스군도 자기네가 점령했던 땅 중에 일부를 소련한테 줘요. 상징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독일은 연합군이 점령을 했다가 그게 나중에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시면은 일본이 항복했죠. 일본을 상당 부분은 미군이 점령하고 일부분은 소련이 점령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거느렸던 나라 중에 그게 만주국이죠. 만주국은 바로 중국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합병돼 있던 우리는 미국과 소련이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방과 동시에 미국과 소련을 지배를 받다가 거기서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냥 독립시키는 게 아니라 신탁 통치를 하겠다 그랬어요. 오스트리아에 병합됐던 독일에 병합됐던 오스트리아는 한 10년 이상 신탁 통치를 받죠. 그러다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신탁 통치를 거부합니다. 거부해갖고 미국이 그래? 그럼 유엔에서 결정하게 하자. 그래서 유엔에서 한국 독립하라 그럽니다. 독립을 하려고 했더니 소련의 사주를 받은 이북에 있는 세력들이 우리는 거부한다. 정부 세우는 거 반대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선거가 이뤄지는데 그 선거를 반대했던 게 남로당입니다. 제주 4.3 사건을 일으켰죠. 거기에 동조한 세력이 여순 사건을 일으킨 14연대, 동조한 4연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여순 사건하고 4.3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막 키워주고 있는 게 지금 이재명 정권입니다. 그전에는 문재인 정권이었고요. 참 희한한 정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를 하고 우리가 정부를 만드니까 독립을 해라. 남쪽에서만 된 거고 북한에서는 유엔도 가지 않고 소련의 인정하에서 그냥 정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독립한 거고 미국이 넘겨줘서 그때 유엔은 사실상 미국이거든. 소련은 거기에 못 끼니까 유엔 멤버지만 자기네가 인정해서 북한 정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48년으로 2년 후에 전쟁이 납니다. 전쟁이 났을 때 이 유엔이 만들어준 정부를 인민군이 쳐들어오니까 유엔이 참전해서 막은 거예요. 유엔의 주력은 미국이죠. 그래서 일진일퇴하다가 전쟁을 끝내놓고 지금 정전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 유엔의 입장은 뭔가 하면은 북한 지역도 유엔이 관리해야 되는데 이 소련 놈들이 그게 안 된다고 힘을 쓰는 바람에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왔고 그런 사이에 소련 놈들이 힘을 써갖고 북한 정부가 세워지게 만들어서 남북한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제 이야기는 대한민국은 미국 또는 유엔으로부터 독립한 겁니다. 우리를 해방시켜준 건 미국이고. 근데 우리의 통일을 방해한 건 누구냐? 소련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지금 한반도를 지키는 건 대한민국 국군도 있지만 이 국군의 힘이 좀 딸릴 것 같아서 미군하고 한미연합사도 만들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주인은 유엔이니까 유엔이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가 있습니다. 이 유엔군 사령부를 없애기 위해서 북한이 그토록 노력해왔고 대한민국에 있는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이 그토록 노력해왔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이제 끝났고 근데 지금 미국이 트럼프는요 지금 한반도 한미연합사 지금 이재명 정권이 전작권 전환해가지고 한미연합사를 없앨라 그러죠. 근데 유엔사는 없애기 힘들어요. 근데 트럼프는 유엔사를 지금 재가당하는 쪽으로 자꾸 갑니다. 그리고 유엔사 기능을 계속 살리면서 이 6.25 때 우리가 일시적으로 북진을 해서 평양, 함흥, 중광진까지 갔었죠. 그때 그 지역의 관할권을 누가 가져는가 하면 유엔이 가집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내가 통치하겠다는데 승인을 안 해줘요. 그리고 이제 1.4.5 때 우리가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38선 이북으로 강원도하고 경기도에서 올라가죠. 그래서 그쪽에 뭐 고성군 몇 개 군을 한 8개 군인가를 우리가 더 차지합니다. 그 군 지역이
53년도에 정전이 되고 한 3년, 4년 동안은 유엔이 관리했어요. 유엔을 대표한 미군 지역이었어요. 그러다가 불편하니까 일단 한국이 관리해라서 넘겨줘서 우리가 지금 그쪽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쪽 주민들도 대한민국 선거에 참여하고 세금 내고 권리를 갖는 겁니다. 다 유엔에서 독립한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유엔에서 핵을 갖지 말라고 했는데 북한이 이제 갖고 있거든. 지금 근데 과거에 미국은 그걸 뭐 공포만 때리다가 안 했는데 지금 트럼프는 그걸 따박따박 잡아가고 있어. 지금 이란이 그런 케이스예요. 이란은 유엔에서 핵을 갖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국제사회가 갖지 말라 그랬어. 근데 만드니까 미국이 그건 아니야 하고 때렸는데 북한은 국제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핵을 갖지 말라 했는데 핵을 만들어 놓고 완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려야 되는데 북한이 핵무기가 있으니까 못 때리는 거죠. 그리고 남한에 이재명 그리고 이전에 문재인 희한한 정권들이 있으니까 협조를 이게 네타냐후가 있는 이스라엘처럼 움직이면 때렸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못 때리는 거죠. 그리고 바로 국경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있으니까 부담이 돼서 못 때렸는데 이 트럼프는 더 이상 이걸 방관을 못 하겠다라고 액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두로는 마약 하니까 잡았고 핵을 하는 이란은 지금 잡아가고 있고 그 다음은 어디예요? 뭐 쿠바는 잡든 말든 이북이죠. 이북 잡는다니 중국을 잡겠죠. 그럼 이렇게 딱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북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때 미국은요 북한을 때 유엔군 사령부를 동원해서 때릴 겁니다. 미국이 직접 때릴 수도 있지만 유엔군 사령부를 동원해서 그리고 정전 체제잖아요. 근데 북한이 정전 사항 같은 걸 뭐 어긴 게 있다고 해서 때릴 수가 있잖아요. 그걸 피하는 방법이 뭡니까? 북한도 지금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 가입해서 유엔 회원국입니다. 유엔 헌장에는 침략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략하지 말라라고 하려면은 북한은 자기네 영토를 확정 지어놔야 돼요. 대한민국까지를 영토라고 해놓으면 휴전선 이북으로 쳐들어가는 거를 침략으로 하기 좀 힘들어지죠. 그런데 휴전선을 딱 국경선이다라고 해놨을 때 쳐들어간다 그러면 침략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는요, 이 대한민국하고 미국 문제만 보는 이 친구들이 전문가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문가들이 어디에 있느냐? 통일부에 있는 게 아니라 국가정보원에 있습니다. 참 많이 알아요. 제가 가끔 만나보면 또 그들도 답답하니까 저랑 또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그 친구들은 우리는 유엔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거야. 그리고 여기는 한반도 전체는 유엔이 관할해야 되는데 북한을 소련이 반대해서 관할을 못했던 거고 지들이 임의로 정비를 세운 거고 그리고 임의로 쳐들어왔기 때문에 유엔이 쫓아내서 정전으로 갔는데 유엔이 다 하고 난 다음에 정부를 세워줘서 통일을 하라 그러면 우린 통일하기 굉장히 좋고 그게 보장이 되는 통일이죠. 중국도 인정하고 러시아도 인정해야 되는 그런 통일이 되는 거죠. 가장 평화 통일에 근접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우리를 목표로 해왔는데 북한은 지금 자기네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미국이 핵을 그전까지는 가만히 두더니 트럼프는 다 족치거든. 그러니까 나는 남반부 포기하고 별도 국가로 하겠어 하고 헌법을 바꾼 거예요. 대한민국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 연방 사이에 있는 데가 자기네 영토다 딱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핵무기를 사용할 때 주저주저 하는 걸 없애기 위해서 국가 수반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력의 독점적 사용권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고 하면 가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죽어도 김정은이가 살아있다고 꾸미면서 핵미사일을 쏘면 되는 거예요. 확실히 쏘겠다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하메네이보다 더 한 권한을 준 거죠. 이게 살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근데 요거에 착착착 맞춰가는 게 이재명 정권이라고. 자, 완전히 두 국가가 되면은 종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전. 종전이라고 하는 거는 정전을 오래 하다가 둘이 이제 싸우지 말자라고 하면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강화조약이라고도 하죠. 그게 종전이에요. 근데 지금 남북은 종전 협상을 합의를 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유엔 자체가 북한을 수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 유엔이 동의 안 하면은 여기는 종전이 안 되는데 문재인이가 대통령질 할 때 계속 트럼프 쫓아가서 종전해달라고 쫓아다녔잖아요. 지금 이재명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 문재인, 김정은이가 이게 한통속이냐 아니냐 의심스러운 겁니다. 이들이 평화주의자라고 하면서 저렇게 합니다. 저들의 뒤에는 유럽에서 나토하고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대립할 때 OSC인가요? 나서 ESC인가? 스톡홀름에 있는 스웨덴 애들이 바르샤바 조약기구하고 나토하고 합쳐서 같이 평화롭게 지내자고 중립노선을 한 적이 있는데 걔네들이 유럽의 평화를 만든 게 아니에요.
결국은 바르샤바 조약기가 무너지면서 나토가 확장되면서 유럽의 평화가 확장이 됩니다. 확인이 됩니다. 지금 그렇게 OSCE 노선을 하자고 한 학자가 있어요. 연세대 정외과 교수였죠. 그 이론을 따라가는 게 문재인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다 보니 이북하고 같이 기회를 가는 겁니다. 종전을 하려면 우리 대한민국도 헌법을 바꿔서 휴전선 이남과 이걸 영토로 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번에 지금 이재명 정권이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5.18 정신하고 부마 항쟁을 넣는다는데 부마 항쟁을 넣는 순간에 박정희를 부정하는 거고 이미 5.18은 5.18로 전두환 부정하는 거고 4.19로 이승만 부인하는 거고 그래서 뭐예요?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보수는 한민당을 만들었던 인천 김성수의 보수입니다. 부르주아, 지주의 보수 세력인데 그렇게 가면 우리는 이 계급 차이가 해소가 안 돼가지고 공산화되기 오히려 쉬웠겠죠. 그걸 바로 깬 게 해방정국에서의 이승만입니다. 조봉암을 농림부 장관 시켜서 토지개혁하면서 그다음에 대통령제로 가면서 의원내각제로 가게 되면 부르주아들이 힘을 쓰죠. 그걸 다 깨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민당 세력들이 민주당이 되죠. 그리고 계속 이승만 독재한다고 떠들어서 그때 앞장섰던 게 제가 있었던 동아일보 그리고 고려대학교 학생이 되는 거죠. 그들이 민주화운동 한다고 해서 결국은 4.19에 앞장을 서면서 이승만을 끌어내리죠. 근데 민주당이 집권하니까 나라가 개파니까 바로 새로운 보수인 가진 거 없는 빈자의 아들 박정희가 나와서 보수를 제대로 하게 되죠. 부르주아가 보수를 하면은요, 지금 장동혁이가 하는 국민의힘 같은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가 쭉 하는데 역시 독재로 흐르죠. 그걸 가장 공격했던 게 누굽니까? 민주당 구파 신파에서 나온 YSDJ 아닙니까? 다 부르주아예요. 근데 박정희가 죽으니까 또 누가 일어납니까? 또 구국의 사나이 전두환이가 일어났잖아요. 빈농의 아들. 그가 단임까지 딱 하고 물러난 다음에 그 다음에 노태우가 한 번 하다가 그 다음부터 YSDJ 쭉 노무현 하면서 그 민주당 세력들 한민당의 후예들이 딱 집권하면서 결국은 이승만이 막았던 그 공산 세력 비슷한 것들이 이재명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이 모양 이 꼴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한국이 참 위기입니다. 지금 다행인 거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대단한 업적으로 국민들이 꽤 잘 살아서 저는 이런 얘기 유튜브에 내놓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보다도 용감한 제가 좋아하는 이충근 선배 같은 분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민도가 많이 올라오긴 했죠. 그러나 아직 취약해요. 우리는. 그 취약한 게 뭔가 하면 어설프게 계엄하는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게 그게 실력이 딸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세력들이 다 집권할 수 있게 만들어버렸고 그들이 지금 종전으로 가면서 뭐하러 트럼프는 피스메이커 하십시오. 나는 페이스메이커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북한을 없애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한에 동조하는 쪽으로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자, 그건 그렇고 지금 트럼프는 지금 이란을 거의 다 잡은 거예요. 다 잡았을 때 우리가 들어가서 생색이라도 내야 되는데 이재명이는 안 갈라 그러죠. 난 지금 자꾸 독도함에다가 아파치 헬기 싣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득이 있고 통일할 기회를 잡는데 못 가잖아요. 우리 선박이 피격됐다 그러고 해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 그러고 세월호 가라앉고 이태원에서 사람 죽으면 바로 보수 정권 문제라고 떠들어대는 자들이 이런 문제 나오면 딴소리 합니다. 그러나 워낙 트럼프는 강력한 사람이고 헤게몬을 쥐고 있는 거는 미국이니까 이제 액션을 북한에 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북한에도 미국하고 대한민국 정세를 분석하는 머리 좋은 놈들이 있으니까 이거 피하는 방법이 뭐냐? 남반부 공산혁명을 포기하고 별도의 국가로 가는 겁니다. 우리 영토를 북한으로 축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한민국에 난다긴다고 하는 정치학자들이 해석을 못하네. 왜? 이 친구들은 군을 모르고 역사를 짧으니까. 이 국제정치를 하려면은 역사를 알아야 되고요. 무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한국 역사를 알고 미국 역사를 알고. 그러니까 언론이 왜곡이 돼버리죠. 자, 그렇거나 말거나 북한이 하는 건지 어쩔 수 없는데 딱 미국이나 또는 우리가 동지에서 때린다면 첫 발에 김정은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김정은이 죽었다는 걸 만천하에 계속 떠들어야 돼요. 하메네이 죽었다라고 하니까 이란에서도 그 둘째 아들을 후계자로 했다라고 나오긴 했죠. 인정을 했죠.
근데 하메네이 둘째 날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데 실수한 거죠. 하메네이 죽었다고 하지 말았어야지. 그래야만 지들도 뭘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첫발에 김정은을 잡고 그 다음에 북한의 구성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다 때리고 북한의 미사일 시설, 지휘부, 철봉각 일시에 다 때려야 돼요. 과거에는 미국이 그렇게 하려면 한국군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개념이었는데 지금 이란 하는 거 보니까 미국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어. 우리가 킬체인을 같이 가당해주면 다 하는데 킬체인, KMPR, KAMD 이 뚜껑거다라는 게 이재명 정권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군부를 뭐 내란, 계엄인데 내란이라고 했다고 해서 초토화시키고 있어요. 아니 포병 출신 여단장 하던 사람을 사단장 시키는 것도 이래, 그건 뭐 그럴 수 있어. 그러면 그 후에 합동작전도 해보고 연합작전을 해보고 가야하는데 그것도 겨치지 않고 그냥 군대장을 잠깐 하다가 지작사령을 시키는 거. 창원대학 출신 ROTC를. 쟁쟁한 군인들 많은데 왜 그렇게 하냐. 이게 다 의도적이에요. 윤석열 계엄 실패가 이렇게 큰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질질질 끌려가고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그걸 노리면서 지금 여자 축구 선수단을 한국에 보내면서 쫙 복합적인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해설을 못 해주네요. 대한민국 언론에서. 북한은 트럼프의 공격이 두려워서 통일을 포기하는 헌법을 만들고 핵무력권을 김정은에게 줬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 우리와 같이 하면 더 좋은데 이재명은 안 할 거니까 첫발에 김정은을 죽이고 북한의 핵시설을 다 때리고 장거리 미사일 때리는 작전을 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